경청과 목계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잘 들어라, 평정심을 가져라 이런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더라고요. 한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더 나아가 천하를 얻는 리더십의 본질과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 두 개념은 한자의 어원이나 그 배경에 담긴 고사를 같이 살펴봐야 그 진정한 깊이가 들어거든요. 표면적인 의미 너머에 숨어 있는 그 리더십의 정수를 함께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 경청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는 경청이라는 말에도 두 가지 다른 한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한 가지 뜻으로만 알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울경 들을 청. 기울경. 네, 이건 말 그대로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 늘 몸을 한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고 눈을 맞췄다는 게 바로 이 기울경자를 실천한 거네요. 맞아요. 당신 이야기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말로 100번 듣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 자세 하나가 더 큰 신뢰를 주죠. 그리고 두 번째 경청이 바로 경청입니다. 공경할 경? 네, 이건 물리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정신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마음의 태도군요. 네,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기울여 듣는 경청 자세에서 공경하며 듣는 경청 마음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들을 청이라는 한자 자체를 뜯어보는 대목이 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바로 그 지점이 경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귀 이변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을 청자를 파자. 그러니까 글자를 분해해보면 10개가 넘는 부수가 결합되어 있는데 10개나요? 네. 그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왕의 귀, 10개의 눈, 그리고 하나의 마음입니다. 왕의 귀, 10개의 눈, 하나의 마음이라. 이게 그냥 듣는다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니?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왕의 귀처럼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듣듯이 귀를 기울이고 또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상대의 표정, 몸짓, 눈빛 같은 거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신호들. 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마음, 즉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공감하고 이해하라는 뜻이죠. 귀, 눈, 마음이 정말 총동원되는 전인격적인 소통 행위. 그게 바로 청팅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는다는 게 이렇게 입체적인 행위였군요. 흔히 말을 잘하는 걸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짜 고수는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초한지의 유방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네, 그 사례가 경청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죠. 당시 항우하고 유방의 세력 차이가 거의 9대 1. 9대 1이요? 네, 많게는 10대 1까지도 봤다고 합니다. 항우는 명문가 출신의 천하장사, 말 그대로 넘사벽이었죠. 그렇죠. 반면에 유방은 시골 동네 이장님 정도의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고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유방에게는 항우가 갖지 못한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바로 듣는 능력. 항우는 늘 자기가 계책을 다 세워놓고 부하들한테 내 계책이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상 내 말이 맞지, 토달지 마, 이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근데 유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으면서 아랫사람들의 지혜를 구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태도였죠. 장량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윗사람으로서 남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유방은 그것을 능히 해낸다. 결국 이 경청의 힘이 그 보잘것없던 유방에게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이게 만들고 대역전극의 발판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건 껍데기를 얻는 거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알맹이를 취하는 거다.
이 말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죠. 유방은 논쟁 대신 마음을 택했다. 네. 듣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힘의 역학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기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리더의 자리에선 쓴소리나 비판도 들어야 할 텐데 리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테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명한 고사죠. 닭싸움을 지독하게 좋아하던 왕이 최고의 싸움닭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최강의 닭을 한 마리 키워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네. 이 닭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마치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져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열흘이 지나서 왕이 조급해서 이제 싸울 만한가? 하고 묻자 기성자가 고개를 져요. 아직 안 된다. 아직 멀었습니다. 공연히 강한 체하고 교만하며 제 혈기만 믿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혈기만 왕성한 상태? 힘은 넘치는데 조절은 전혀 안 되는 딱 하수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왕은 실망했지만 참고 기다리죠. 다시 열흘이 지나서 묻자 기성자는 또 아직 안 됩니다. 이번엔 왜죠? 다른 닭의 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라고 답해요. 이건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흥분하고 흔들리는 단계네요. 아직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고 귀가 얇은 상태. 그렇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자 기성자는 아직도 상대를 보면 눈을 부라리며 기세가 등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이기고자 한 살기, 경쟁심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딱 40일이 걸렸더라고요. 마침내 40일이 지난 후에야 기성자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닭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때 다른 닭이 아무리 소리치고 덤벼들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 즉 목깨와 같습니다. 그 덕이 온전히 갖춰져서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 도망쳐버립니다. 와,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지라니 사실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거나 비판을 하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욱하게 되죠. 이 목계가 리더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평정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인 평정심. 진정으로 강한 리더는 외부의 자극이나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 문장. 우리가 대화나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지고되어가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내면이 지혜와 자신감으로 꽉 찬 사람은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 존재 자체의 무게감, 그 고요함이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진정한 카리스마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막 떠들 때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죠. 그것이 바로 목계의 힘입니다. 경청과 목계는 결국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겠네요. 네, 하나는 타인을 향한 태도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수양이니까 이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환 관계? 먼저 경청을 통해 상대의 말동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진짜 의도, 그리고 상황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그 사람의 진짜 욕구가 뭔지를 꿰뚫어 보면 덩나라 흥분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표면적인 공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보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계의 경지의 일은 내면의 고요함과 단단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자존심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말을 온전히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상대의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제 마음이 이미 파도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져도 더 큰 파문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하지만 마음이 태산처럼 굳건하면 어떤 말이 날아와도 그냥 툭 떨어질 뿐이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낼 여유가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경청은 목계로 가는 길이 되고 목계는 경청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네요. 네, 완벽한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혀끝에서 나오는 기교가 아니라 단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을 잘하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논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청과 태산 같은 부동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경청과 목계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리더십과 소통, 나아가 한 인간의 자기 수양이라는 깊은 지혜까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들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위엄은 공격성이 아닌 평정심에서 나온다는 것. 네. 경청이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면 목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에서 목계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물러서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대화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려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대신 상대방의 감정이나 공격성이 저절로 누그러질 만큼 깊은 내면의 평정심, 즉 목계의 자세를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다음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